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온탕과 냉탕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 마음고생 많으셨을 투자자 여러분,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지켜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성의 12조 숫자를 확인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던 코스피. 다만 얼마 가지 않아 나온 세론과 함께 1시 30분 정도에는 중국의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소식이 더해지며 거친 하락이 나왔죠. 너무 지치고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봐야겠죠.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내일 더 환하게 웃을 종목들 발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는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를 예상은 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많이 지쳐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웃으면서 종목 쇼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 활기찬 에너지, 밝은 에너지 전달할 수 있도록 텐션 올려서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오랜만에 텐션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텐션 준비되셨을까요? 자, 삐리삐리, 네. 삐리삐리. 자, 로봇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봇과 함께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출발해 보겠고요.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도 오늘 어떻게 텐션 준비되셨을까요? 뭔 텐션이에요. 아유, 예. 안 됩니다. 날 잡아잡쇼. 예, 종목쇼가 아니라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텐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대응 전략과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전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웃으면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농담은 약간 자제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께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잘 나올 거다. 11조 넘게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적중했습니다. 적중했는데 잘 나왔는데 빠질 수도 있다. 빠지면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한 것까지 또 적중을 했거든요. 어떻게 매수의 기회 여전할까요? 네, 뭐 매수의 잘 나오면 빠질 거라고 했고 맞아요.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코스닥 반도체 빠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다시 백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나 반도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 어떤 이런 노이즈로 인한 하락을 매수의 기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 말이 맞았네요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옵션 만기 이후에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올라왔죠. 지금 똑같이 얘기할게요. 네. 오늘 출렁거리는 거는 하늘이 내린 매수기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실적을 정확하게 적중한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말인 만큼 조금이나마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두려워 말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기회를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정로보틱스 정우영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어제 12조 적중했습니다. 그 적중과 동시에 갭상승에서 어제 제가 이제 변동성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한 줄 평을 변동성을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수익 더 크게 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주도주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만들어 놓은 사상 최고가의 코스피 지수와 함께 현재 투심이 좋거든요. 반대로 투심이 좋다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 갭상승의 음봉과 갭하락의 양봉, 다시 말해서 고점에서의 어느 정도 변동성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동시에 그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저점에서 변동성이 오는 종목으로 단기간에 고수익, 단기간에 더블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에이펙 회담에 특히나 이 TSMC뿐만 아니라 칼트의 이 중국에서의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의 대규모의 CEO들이 찾아오고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과 함께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 한해서 단기간 안에 급등이 나는 종목들 한해서 우리 변동성을 즐기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도 즐길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특히나 이런 시장 속에서도 버텨주고 선전해준 종목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더욱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이 시간 소개해주신 종목들 중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리뷰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며 탄탄히 버텨준 종목, 나아가 탄력을 보여준 종목들입니다. 코코코 시리즈 코세스 169%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현대모백스는 오늘만 무려 20%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120%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코아시아 105% 넘는 상승률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메커스 72%대, 엠플러스는 47%대 상승률 기록 중에 있네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메커스는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드렸어요. CPU와 GPU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메커스가 유통하고 있는 FPG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HBM4에서 메커스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요거는 여전히 유효한 스토리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주가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메커스는 계속 가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코세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 AR 글래스 시대에 열리게 되면 코세스의 역할이 계속 커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주가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주목해봐도 좋을 두 종목에 대한 리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좋은 사람들 122%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클로봇 77% 넘는 상승률, 로보티즈가 122% 넘는 상승률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사람들 76% 넘는 상승률, 에이프릴바이 67%대, LNF 60% 가까운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렸고요. 어떤 종목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자, 로보티즈가 로봇의 현재 주도주죠. 네. 주도주인 만큼 지금 5일선이 살아있으니까요. 오늘 양선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 변동성이 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5일선이 가파르게 살아있는 만큼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금 전에 이제 변동성 즐기자고 이야기 드렸는데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바닥에서의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고추장, 된장처럼 묵히면 안 됩니다. 주식의 꽃이 뭐죠? 교체 매매입니다. 주식의 이 끝판왕이 뭐죠? 종목 발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 발굴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고수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잖아요. 오늘도 탄력적인 움직임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정우영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종목을 굉장히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전략,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고민되시는 종목에 대해서 교체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해야 할지까지 상담 도와주시는 시간 무료로 있잖아요. 정우영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30분 한국경제TV, 대한민국 1등 방송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픈 종목뿐만 아니라 교체 매매 그리고 시장의 이 전반적인 인사이트까지 말씀드리면서요. 대안주까지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두 분의 썸네일 보이거든요.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다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종목들은 무엇일지 먼저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 투심이 회복된 모습이고요. 전력주들 역시나 좋았죠. 또 빼놓을 수 없는 로봇주,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정로보틱스 정보시 소개해준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볼까요? 효성, GNC 에너지, 코나이, 제이오 로보스타 가져와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은 성일하이텍, LG전자, 풍산홀딩스, 영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5종목 선정해 주신 걸까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쉬니까 그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수급도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바닥 탈피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오려고 꿈틀대는 종목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그 나사로가 또 포착을 해왔을까요? 네, 나사로로. 나사로도 믿고 보는 나사로. 네, 믿고 부른 나사로로 포착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5종목 가져오신 걸까요? 자,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을 짓지 말아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라. 이 교체 매매하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뿐만 아니라 골드 크로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현재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쪽으로 교체 매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오늘도 한 종목씩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성일하이텍이에요. 성일하이텍, 이 종목 어제 우리 또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PNT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치전지가 바닥을 다진 것 같다. 뭐 정확하게 바닥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치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왔어요. 주도주가 되기에는 어렵지만 기술적 반등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에요.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하죠. 오래된 배터리를 새롭게 교체해가지고 리사이클링 해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와 함께 장대 양봉. 그게 성일 하이텍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줬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네.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실적이 아니라 저기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종합점수 77점, 차트점수 95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의미 있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성일 하이텍. 지금 댓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반도체의 아버지가 픽하는 2차 전지가 답이다. 성일 하이텍 주목을 해보자. 또 이런 댓글이 남기고 있는데 성일 하이텍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당연히 이제 시장이 선택한 종목이고요. 네. 이제 업종을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교체 매매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 골드 크로스가 나온 종목입니다. 전광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수급 포착을 클릭을 해 보시는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제일 중간에 효성이라고 보이죠. 오늘 효성이 왜 골드 크로스냐? 자, 오늘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21선 뚫어졌습니다. 5일선이 21선 뚫어주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장대 양봉이 전 고점을 먹었습니다. 자, 전 고점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일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라든지 팽이 패턴이 나오는 양이 나오면 사실상 단기적인 급등주 패턴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데 오늘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그룹의 계열사의 지주사 종목인데 상법 개정의 움직임 이후에 지주회사에 주목받는 가운데 자회사인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4조 원 돌파를 통해 가지고 계열사 가치 상승에 대한
대비 지수사 할인 과도한 수준의 밸류레이션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가치만 하더라도 효성중공업 가치만 하더라도 4조 원이 넘는데 현재 효성이라는 지주사는 현재 1조 6천억밖에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냐. 자, 2024년도에 2,200억에 올해 2,900억에 3,100억이 나오는 컨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주가는 리레이팅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내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턱대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캔들을 읽어야 됩니다. 내일 자 개파락의 양봉 또는 갭상승의 도지의 캔들이 나왔을 때 양음양 캔들로 내일 오후장에 공략할 종목 효성이었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효성에 대한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LG전자예요. LG전자. 이 종목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8월 네. 13일에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주부터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아 진짜 너는 LG전자 안 가지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나사로에도 뜨고 수급보차게도 떠가지고 안 가져올 수 없었다. 나사로에는 어제 그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왜 뜨지 했는데 아 나사로 참 잘 맞아요. 아무튼 LG전자는 제가 최근에 동사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로봇도 가전이거든요. 로봇 가전 시대가 열리게 되면 또 LG전자가 수혜로 떠오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년도 CES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로봇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LG전자는 대형주 단에서 가장 못 간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메리트로 좀 붙을 수도 있다. 가전의 교체 주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뭐 실적은 안 좋았고 내년도가 좀 기대되는 또 로봇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장 관련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장은 또 로봇도 연결되거든요. 전장 부품이 로봇 부품과 연결되는 데 있어가지고 LG전자도 또 거기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하는 건지 너무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같이 쌍끌이 순매수가 이뤄져가지고 안 가져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차트는 이렇습니다. 최악이죠. 최악의 자리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26주 신고가 그리고 차트 점수 95점에 종합 점수 91점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LG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에너지로 들고 왔습니다. 에너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자,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의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악생 매물이 없는 골드 크로스가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요. 신고가 패턴을 움직이다가 박스권에 이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1선, 자 21선 데드 클로스를 통해 가지고 하방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61선 1차 돌파 그리고 오늘 2차 돌파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짝꿍댕이 패턴, 다시 말해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드디어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는 상황에서 전고점에 보이시는 37,000원 자리만 넘게 되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자리에서 자 신고가 패턴으로 인한 전고점의 이 돌파형 캔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발전 제조 회사입니다. 국내 비상 발전 이 시장이 1위 업체인데 AI 관련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비상 발전의 매출이 연평균 3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GNC 에너지 같은 이 부분에는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HBM이 들어가는 GPU가 들어가는 이 엔비디아의 이 GPU가 들어간 데이터 센터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 국내향으로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현재 바닥이 나오고 현재 짝꿍댕이 패턴이 나온 이유가 숫자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자 볼펜 들으셨나요? 자 적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
2023년도에 110억, 2024년도 작년에 319억, 올해 590억에서 610억에 전년 동기 대비 매년 100%씩 성장하는 종목이 어떻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3분기 숫자만 나오게 되면 37,000원을 넘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주 패턴의 장기간의 이 매물대를 쌓아놓은 돌파와 함께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GNC 에너지였습니다. 네, GNC 에너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이었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들과 하셨을까요? 풍산홀딩스예요. 풍산홀딩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아연, 대창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동 가격 상승이나 연결될 수 네. 있는 거. 바로 지금 금은 동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다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풍산홀딩스가 또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산을 가져 나오려고 하다가 정우영 대표가 저번에 풍산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풍산홀딩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풍산홀딩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비축금속 관련된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PBR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PBR이 0.5 그냥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거래량이 오늘 조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투신권 쪽에서 뭔가 비철금속 가격 상승과 관련돼 가지고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신호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점수 75점 나쁘지 않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풍산홀딩스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어떤 자, 종목일까요?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 코나아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히트맵의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4개월간의 조정을 딛고 이제 60일선 돌파 일만 남았습니다. 60일선 돌파 동시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확인한 다음에 내일 망치형 캔들에서 오후장에 공략해야 되는 종목인데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자리에서 여러분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스마트 카드 핀테크 플랫폼 기업인데 무엇보다도 현재 정부 정책에 제일 앞장서 있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 운영사입니다. 자체 개발한 결제 플랫폼 기반으로 카드형 지역화폐와 국내 최초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60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나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안정되는 플랫폼 수수료와 함께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화폐 관련돼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실적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300억, 작년에 330억인데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1분기 보세요. 1분기 보시게 되면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거의 3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합쳐가지고 2년 연속 300억인데 상반기만 300억이 나왔으면 3분기 400억부터 나오는 3분기 4분기부터 나오는 실적이 평균 150억이라면 이제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바닥에서 이 60일선 돌파하는 자리 우리가 꼭 기다려야 됩니다. 60일선 자리가 있죠. 내일은 묵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60일선 따라가는 자리에서 망치라든지 영망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뚫어가지고 안착형 캔들이 단봉으로 양음약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테마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천천히 60일선 안착형 캔들부터 모아간다는 전략을 현재 자리에선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코나아이 챙겨주신 전략 잘 생각하시면서 내일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 보니까 풍산홀딩스에 이어서 또 비철금속 관련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영풍인데 9월의 마지막 주에 가져와 주셨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만 6% 오르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고려아연이랑 영풍이랑은 뭐 법적 분쟁, 네. 경영권 분쟁 때문에 뜨거웠던 종목인데 고려아연이 최근에 치고 나가요. 근데 고려아연이 치고 나가는 것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려아연도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한번 보시면요. 고려아연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26주 신고가에 종합점수 91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후속타로 지금 영풍도 어차피 같은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제가 대창도 가지고 나왔고 오늘 원래 2구 산업까지 나오려고 하다가 네. 기존 영풍을 선택하자라고 가지고 나왔고요. 자, 외국인 기관 동지 순매수에 연기금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자, 26주 신고가에 뭐죠? 예,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시세가 한번 터지게 되면 짭짤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대형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려 아연에 이어서 영풍 네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이었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네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 그 소재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히트맵의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지금 상장한 이후로 한 3년짜리 차트를 보는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제 3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상승이 없이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에서 바닥에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쯤 배팅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패턴이 만들어진 종목들로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보다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 지금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첨단 첨단 소재 개발 업체인데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CNT 제조회사인데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4680 배터리의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필수 소재로 알려져 있는 만큼 세계에서 유일한 CNT 분야에서 풀 라인업을 보유한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종목인데 중장기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상장은 했지만 지금까지 지금 미끄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지만 과거에 쌓아놓은 유보율로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 4,000%의 부채 23%밖에 없는 건실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천천히 모아가면서 전고점을 탈환해서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스윙도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CNT 분야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오, 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 스윙 관점으로도 유효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7월 달에 가져오셨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때 가져와 주셔서 16%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다시 조금 올라오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하려고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뭐 알다시피 한국타이어. 예. 국내 1위의 타이어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싸요. 동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1년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 9천억 정도 되니까 멀티플이 한 3배 정도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타이어, 이 타이어는 전기차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들어갈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평가도 돼도 되냐? 저도 의문이에요.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또 많이 벌 때는 두 자릿수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데도 1조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데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면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요. PBR이 0.43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급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인지 외국계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오늘 기관 쪽에서도 같이 더 거드는 모습을 보면서 시세가 바뀔 구간이 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가는 살짝 다시 고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점수는 낮아요. 근데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할 경우에는 빠르게 수급 포착과 차트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탄력 기대해보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이었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도 궁금한데 정 로보틱스답게 정보세 움직임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로보스타로 들고 왔는데요. 네. 정말 제가 이 대본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22% 정도 네. 움직이다 보니까 전고점에 넘은 자리에서 급소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종가 기준으로 다 말아 올렸네요. 사실 2시 20분까지 괜찮았는데 종가 기준에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상한가가 나온 만큼 내일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LG전자가 사실 로봇에선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로보티지뿐만 아니라 로보스타까지도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경락 대표님이 지금 LG전자로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이 다른 분야보다도 로봇의 진심인 LG전자 쪽으로의 로봇에 향한 관련된 매출이 터지는 종목. 자,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나 오늘 전반적인 재료가 붙은 것은 JP모건의 로봇공학 투자의 전반적인 오늘 로봇 쪽으로 오늘 급등이 보였는데 특히 LG전자의 최대 주주가 있는 제조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은 사실상 이 지능형 자율 공장 또는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쪽에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통해 가지고 LG전자의 미래 성장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가 나는데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서 뭐하냐라고 보는데 지금 잔량을 보니까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나왔죠. 내일 이 개파락의 양봉 또는 망치가 나오는 종가 기준에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 자 갭을 띄워서 도치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설프게 2, 3%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음봉이 나온 자리에서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린 종목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엔 대부분이 2, 3% 어설프게 갭상승이 나게 되면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매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오후장에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만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로보스타에 대한 전략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쿠콘, NHN, KCP는 이 시간 또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들이죠. 쿠콘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NHN, KCP 4%대 상승, 위츠, 큐리언트가 그 뒤를 이어서 각각 3%대, 2%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요. MC넥스, 메디포스트, 월덱스, S바이오 메딕스가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모습이네요.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고 아니면 전반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이경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아마 나스닥 선물이 밀릴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이제 나스닥 선물은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장이 오늘 밀리는 그런 포커스가 됐을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적극적인 행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미 시장이 아래 꼬리 잡고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프터마켓에서 좀 싸게 떨어지는 IT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주축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챙겨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혹시 특징적인 종목 있을까요? 자, 쿠콘이 만약에 내일 급등이 나게 되면 코나이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흐름에서 나오는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갭상승이 연봉이다 보니 내일 만약에 갭을 띄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매물을 먹으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주 패턴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간단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올려주시면 참여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일진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43,000원 매수가시고 3%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해도 괜찮을지 질문 주셨는데 이경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중이 3%셔가지고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단가 조절 가능한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예. 막 뜨니까 흥분하셔가지고 네. 예, 오늘 장이 빠져가지고 이제 네, 윗꼬리가 맞아요. 달려가지고 물타기를 이제 성격이 급하신 거죠. 벌써 성격 급한 게 확 티가 나요.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물타기 해도 되냐? 그러지 마세요. 좀 지긋하게 좀 기다렸다가 보시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시정기는 실적도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자금들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물타기는 기다렸다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도 좋은 거 많거든요. 네. 굳이 변압기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 자금은 그냥 내비두시고요. 들어가신 자금은. 나머지 자금은 다른 쪽에서 승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타기는 기다렸다가 지금 일진전기에 하신 금액은 그대로 홀딩하고 다른 더 추세가 살아있는 탄력적인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진전기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담은 에코프로 BM 들어와 있네요. 12만 3천 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고. 매수 타이밍이 맞나요? 라고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역시나 오늘 또 매수를 하신 느낌이거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잘 하신 걸까요? 자, 정배터리라고. 정배터리. 정바. 별명이 정배터리.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예, 정배터리입니다. 네. 아유. 종목별로 어제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하게 또 이 맞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현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제가 이제 정배터리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딩동댕 정답입니다. 매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매수 의견뿐만 아니라 자 강력 의견도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2년 동안의 하락을 딛고 짝꿍댕이 패턴이 완성되는 자리, 변곡점이 완성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밑에 한번 차트를 보세요.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4월부터 외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자, 무엇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62선 돌파형 캔들에서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모아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잘하셨다고 우리 정배터리 정 대표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와 있고요. 오늘의 하락이 추세 전환일까요? 알려주세요, 반버진님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시청자님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버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4%대 하락 어떻게 추세 전환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애초부터 추세가 없었어요. 그래, 맞아요. 그 옆으로 기는 종목이었단 네. 말이에요. 이게 추세 전환이라는 얘기는 하락 추세 전환이라는 질문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좀 반도체 쪽으로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종목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물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아요. 하락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하락 추세 전환은 모든 배열 상태가 역배열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두리 장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어떤 추세를 이야기하기에는 빠른 감이 있다. 지금은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 아니다. 다만 탄력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내에서 교체 매매 전략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고요.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상담은요. 효림 로봇 들어와 있습니다. 4,055원 매수가시고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고점 매수 후 손실 중입니다. 3개월 목표로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우리 정봇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봇 어떻게 보세요? 자, 자, 정보 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잘못됐어요. 네. 예,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을 테마의 관점의 종목을 끌고 가도 되냐? 안 됩니다. 밸류와 테마는요 각기 봐야 됩니다. 급소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즐기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딩의 영역, 트레이딩의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와서 3개월 전략 왜요? 시장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트레이딩 종목, 테마 종목 또는 업종이 매일같이 일주일 상간에서 움직이는데 왜 자금을 이렇게 묵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요, 고추장, 된장 그리고 우표가 아닙니다. 모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은요, 주식은 매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왜 쫄따고 가지고 매매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주도주 가지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차트로 보면서 잠깐 빨리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도주가 누구입니까? 로보티즈,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또는 자 현대무백스 또는 삼현 또는
자, 클로봇 또는 하이젠, 아레넷이 있는데 왜 굳이 휴림 로봇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생각하십니까? 자, 전고점까지 지금 매수한 단가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매수한 단가까지 오거나 조금 모자르더라도 3,900원짜리를 오게 되면 빨리 청산을 하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 주식은 고추장, 된장, 우표처럼 모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급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현재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항상 당일 청산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종목이다 보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지금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로봇주 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휴림 로봇까지 오늘도 종목 상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지금 댓글에 상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못해드려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못다한 상담은요, 내일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두 분이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봐주실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보는 올라운더 픽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와 주신 5가지 올라운더 픽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 종목입니다. 플리토, 에코프로비엠, GNC에너지, 현대모백스, LVMC 홀딩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5 종목 모두 3박자의 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기특한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현대모백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선택은 저희 상담 때도 만나봤던 종목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네요. 먼저 정우영 대표님의 에코프로비엠 먼저 투자 포인트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투심 회복이 됐는데 좀 긴 관점에서 봐도 괜찮을지 전략 어떻게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대표님?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이제 바닥에서 거의 2년에서 3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네. 특히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LNF 1탄 그리고 맞아요. 포스코 퓨처캠 2탄 그리고 삼성 SDI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자리가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의견을 드렸던 것은 하반 경직을 통한 3분기 숫자가 나오는 순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긴 관점에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이제 3분기 숫자, 다시 말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좀 이 긴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업종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2차 전지가 지금까지 빠진 이유가 뭐냐? 캐즘도 좋고 지금 보조금도 좋고 여러 가지의 시장 환경 그리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해 나왔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의 역성장 때문에 나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성장의 가도라고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악재는 다 해소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또 출발. 다시 말해서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3분기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2차 전지의 5탄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에코프로 BM 상담이 왔을 때 네.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자, 긴 조정 끝에 최대 바닥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이 역시 마음에 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 초반에 다시 말해서 6월 달에서 7월 달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만 왜 지금 와서 이야기 드리냐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 저점에서 터닝하냐 우리가 매수의 관점을 보는 절대적인 맹심해야 되는 세 번째 기준이 있죠. 전 저점에서 터닝을 하는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전 저점에서 터닝을 하는 자리에서 60일선에서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자리에서 60일선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기준에서 매수를 하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어떤 기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에코프로 BM을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양극재 생산업체입니다. 한때 시가총액
시총이 1위였던 기업이죠. 하이니켈 양극재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업체이고요. 원료 가격 하향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하이니켈 양극화에 대한 점진적 수요 상향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삼성 SDI와 SK온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이 넘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에이펙 회담에서 중국의 여러 이 자동차 그 배터리 관련돼 있는 시위들이 많이 찾아와서 대한민국에 관련돼 있는 업종과 함께 협업을 한다는 예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에이펙 관련돼 있는 최대 수혜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든 만큼 최대 저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여러 말도 많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저점에 나오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이 사이클에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도 한 차례 물량이 들어올 수 있고 당장은 주도주는 되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 저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보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2차 전지 지금부터 롱플레이, 다시 말해 스윙 포지션으로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잘한다, 에코프로비엠 가자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신 시청자분도 계신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 보내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말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빠르게 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상반기를 향해서 길게 봐도 좋겠다. 배터리 시리즈 한 3탄 정도 될까요, 정용희 대표님? 자, 어떤 에코프로비엠이 한 3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4탄입니다. 4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또 에코프로 성인 하이텍도 있고요. 성인 하이텍.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에코프로비엠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경래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은 저희 아까 리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현대모백스입니다. 8월 25일에 가져와 주셔서 지금까지 무려 120% 가까운 상승률. 오늘만 해도 20% 넘게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도 이제 추석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내년도 CES예요. 내년도 CES에서 무엇이 가장 뜨거울까? 자, 뭐가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로봇이 가장 뜨겁겠죠. 네. 그러면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보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추석이 끝났으니까 현대무백스 수급 포착되면 한번 가지고 나와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고 120%지만 오늘 또 수급 포착돼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무백스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LG화학의 물류 창고, 뭐 타이어 회사 뭐 물류 창고, 자동화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게 되면 자동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그것도 동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신의 기술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승강기에서 물류 자동화 기술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어떤 승강기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기술을 제공하다 보니까 또 현대무백스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자동화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SN코어나 SFA와 같은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 21이에요. 네. 현대무백스가 제일 잘 나갑니다. 수주도 제일 많고요. 제가 아는 기업만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뭐 케미컬 회사들 뭐 이런 기업들을 물류창고도 동사가 다 만들거든요. 수주가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 시장 개화, 물류 자동화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자, 실적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죠. 아직까지는 수주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움직였고 뭐 포텐이 그렇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기대감, 멀티플로 움직이는데 동사는 멀티플 플러스 EPS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대장주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관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뭐 외국인들 최근에 들어오다가 오늘 빠져나오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오랫동안 쉬다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52주 신고가에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종합 점수 80점. 한 번은 또 수급 포착 때문에 가져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래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이경락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 현대 무벡스 만나봤는데요. 저희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2순위가 있다면 오늘은 특별히 좀 2순위까지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2순위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의견 드렸던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오늘 플리토가 징검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급등주 패턴인데요. 내일 만약에 갭을 띄운 자리에서 추가적인 오늘과 동일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내일은 급등주,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윗꼬리만큼 올랐죠. 아주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차트는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징후라는 거죠. 가격 지표는 징후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 분석과 수급 분석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어떻게 들어갈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플리토 내일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의 2순위 플리토 만나봤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는 오늘 시장 너무 지치고 힘드셨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밀릴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은 제한적으로 밀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반도체 여기서 끝났나? 오늘 아까 뭐 주성현 의원이 하락 추세 전환인가요?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푸닥거리 해놓고 원래 주가는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개미들이 매달려가지고 난 안 떨어질래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 시큰 흔들겠죠. 네. 시큰. 예, 지금 시큰 흔드는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AI는 역풍으로 가지 않겠죠.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공포를 사들이는 전략으로 그동안 내가 사고됐던 종목이 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수 포착 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히트존에서 히트맵에서 수급 포착이 뜬다. 그때 또 물량 추가로 대응해 가면 또 됩니다. 자, 무섭고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 매수해 놓고 수급 포착 뜨면 추가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굿세어라 금순화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한마디로 버티자. 뿌연 시장이지만 선글라스 끼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정우영 대표님도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또 워낙 전략을 잘 세워주셨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해주실지 이경락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유튜브 통해서 네. 합니다. 히트맵 치고 오시면 되고 종목쇼 출시도 될 거예요. 매일 낮 12시 30분에 인사드리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낮 12시 30분 못다한 전략과 종목 상담 잊지 마시고 내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해보면서 저희 종목쇼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